오늘 오전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죠. 유병언 전 회장인 것이 확실하다, 맞다. 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사망 원인이나 사망 시점은 밝혀내지 못했다. 네, 오늘 이 국과수 감정 어떻게 보셨는지, 또 앞으로 밝혀야 할 의혹들은 뭔지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이윤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.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? 네,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이 국과수 발표 대체로 만족하셨습니까? 어땠습니까? 평가부터 해주시면. 예, 뭐 예상했던 대로고요. 그리고 사인을 밝히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 국과수가 3일 동안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상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사인 못 밝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? 예, 왜냐하면 워낙 발견된 시신이 부패가 심하고 훼손이 심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 밝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. 예. 자, 오늘 국과수에서 이 시신 발견 현장 상황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이다.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건 정확하게 국과수에서 그렇게 제시한 게 아니고, 예. 카톨릭 의대의 강진몽 교수가 하나의 사례를 든 걸로 저는 파악하는데요. 예. 어차피 사인은 밝히지 못했고, 그리고 사인이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, 보통 사람들이 별로 생각할 수 없는 저체온증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. 아하. 저체온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아니고, 네.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가되지 않았던 저체온증도 추가시켜서 검토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저체온증은요. 사망 직후에 발견되더라도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을 밝힐 만한 소견이 없어요. 그래요. 예, 그래서 그게 상황 정보가 매우 중요한 사망 원인입니다. 예. 그런데 그 현장 상황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빨리 부패가 진행될 정도로 아주 고온다습했다 이런 평가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체온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의아해요. 그건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. 예. 저체온증이라는 거는 체온이 우리가 보통 36.5도인데 35도, 34도 이하로만 내려가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지거든요. 예. 그 당시 아마 한밤중에 온도가 영상 8도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. 그런 경우에도 만성 알코올 중독자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은 그 정도의 온도에 노출돼서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근데 뭐 아주 고급 외제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두툼한 겨울 외투 같은 걸? 네. 그런데도 예. 예, 그렇습니다.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체온증을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, 그래도 또 이상한 거는 고급 잠퍼를 입고 있긴 했는데 또 속옷은 이 목 밑에까지 끌어올렸어요. 그래서 아마 배가 노출됐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예,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. 그런 의견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저체온증 질문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여기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좀 아까 해석하셨듯이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것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이 말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독극물이나 약물 같은 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. 그러면 약물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이제 완전 배제해도 되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. 국과수가 굉장히 많은 약물이나 또는 독극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독극물을 다 검사하지는 않았거든요. 예. 전 세계에 있는 독극물들이 다 검출될 방법으로 검사하지도 않았고, 그래서 혹시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독극물에 의한 거는 완전히 배제한다. 그런 뜻은 아니고요. 예.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자살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독극물들은 검출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배제해도 된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예. 그러면 이거는 국과수가 추가로 다른 독극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합니까? 이제 종결하는 겁니까? 글쎄요.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아마 적어도 시료는 남겨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오늘 발표의 뉘앙스로 봐서는 종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던데요. 예를 들어서요. 지금은 상황 정보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예. 그 사람이 혼자 도망을 시도했는지, 누가 쫓아갔는지, 예. 아침에
아침에 나갔는지 저녁에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예. 5월 25일 날 나갔는지 이런 것도 지금 다 모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왜 안경은 벗고 나갔는지 예. 산에 갈 사람이 신발은 왜 그렇게 보통 그 편안한 컴포트 슈즈 같은 걸 신고 나갔는지 등등이 왜 막걸리병은 또 왜 들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. 예. 그런 상황들이 이제 혹시 누가 같이 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검거되거나 한다면 제 그냥 상상입니다만 예.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야 그런데 독버섯을 먹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알겠습니다. 독버섯 검사 같은 걸 또 해야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추가 상황 정보에 대비한 시료는 남겨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. 네. 그래서 추가 상황 정보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상황에 맞춘 추가 조사는 해야 할 것이다.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사망 시각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. 이것 역시 예상하셨던 바죠? 그런데 이제 그 사망 시각을 완전히 오픈해 놓은 건 아니고 지금 상황 정보로서는 5월 25일 이전이고요. 예. 그리고 부패한 상태로 보면은 5월 25일부터 5일 길어야 예. 5일 그 정도 안에 사망했을 거로는 추정하지만 5월 25에서 30일 사이 이런 말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상당히 부패가 예. 또 시체 훼손이 있는 걸 봐서는 물론 예.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. 그 사이는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정도지 부검으로 사망 시각을 특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. 예. 이게 사실 조금 방송에서 말하기 조금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일부 전문가들은 시신에 구더기 같은 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그 구더기의 크기 이런 걸 가지고도 사망 시각 같은 걸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? 맞습니다.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. 왜냐하면요. 야외에 시신이 놓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파알이고요. 예. 잘 아다시피 파알의 애벌레가 구더기죠. 예.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구더기가 시신을 탐식하는데 주요 역할을 합니다. 예. 그 뒤로 이제 구더기를 잡아먹는 벌레가 나타나고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고 하는 시간이 비교적 연구 결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. 현장에서 구더기가 있었는지 제일 큰 놈은 얼마나 큰 놈이 있었는지 예. 또는 번데기가 있었는지 예. 딱정벌레가 있었는지 이런 거 등등을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사망 시각을 그저 1단위의 오차 정도로 하루 예. 이틀 정도의 오차로 사망 시각을 알아낼 수 있죠. 예. 국가수가 그건 안 했나요? 국가수가 받은 거는요. 6월 12일도 아니고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수가 그걸 할 수는 없었죠. 그건 현장에서 했어야 됩니다. 예. 현장에서 그걸 했는지 이건 또 좀 따져봐야 될 문제로군요. 네네. 또 시신이 과연 진짜 거기서 사망한 거냐 옮겨졌느냐. 우리 이윤선 교수께서는 양다리가 쭉 뻗어져 있는 모습 봤을 때 이게 시신이 옮겨졌을 가능성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것도 이제 옮겼는지 그에 대해서 사망했는지는 부검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예. 현장을 보고서 그런데 저도 그게 옮겼다고 단정한 건 아니고요. 예. 옮겼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제안 정도였지. 알겠습니다. 제가 그거 사진 보고서 그렇게 단정하는 거는 무리합니다. 그럼 지금 상태로서는 추가적인 상황 정보 관련자들을 다 체포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정확한 걸 뭘 아나 이렇게 딱 확정짓기는 어렵겠군요. 그렇습니다. 아마 부검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알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 법의학 수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?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. 검시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으로 보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중하 정도 될 것 같고요. 검시 제도가 뭐죠? 변사체가 발견이 되면 예. 사실은 변사체에 대해서 수사하는 쪽이 가서 수사하는 게 있고요. 예. 또 한쪽에서는 의학적으로 시체를 검사하는 겁니다. 그렇죠. 예, 그걸 검시 그렇게. 근데 써서. 근데 우리는 변사체가 딱 발견됐을 때 의사가 가서 검시하는 그 제도가 미비합니까? 그렇습니다. 의무나 이런 걸로 안 돼 있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가는 전문가나 이런 게
필요해서 저희가 여러 번 법안이나 이런 걸 또 제안한 적이 있는데 예, 우선 예.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법에 이러저러한 죽음이 의심이 되면 또는 그러저러한 죽음이면 반드시 검시하라는 음흠. 그런 조항이 어디라도 들어가 있으면 알겠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그게 그러면 없다는 참 거죠. 좋겠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중하위권이고 네. 그 외의 것은요? 예컨대 무슨 독극물 검사나 DNA 검사 같은 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해 있고요. 예. 그리고 부검하는 의사들의 그 실력이나 경험 이런 거는 역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거는 잠시 후 7시 2부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따져볼 기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거기서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고 아무튼 오늘 이윤성 교수랑 말씀 나누는데도 아무것도 정확한 건 없네요. 예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서울대 의과대학 이윤성 교수였습니다.